안녕하세요. UKS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부 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치러서 명량을 막아가지고 일본군들의 해상 수송 보급로를 차단해서 결국 이제 조선을 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순신이 이제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아주 현란하게 소설가들 무슨 칼럼 쓰는 분들이 많이 쓴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읽어보면 거기서 13척을 가지고 왔는데 12척은 다 도망갈 태세를 하고 뒤에 숨어 있고 사실은 이순신이 혼자 다 싸웠다. 그래가지고 혼자 20척을 오전에 그냥 이순신 장군이 해치웠다. 그리고 오후에는 13척이 다 달라붙어 했는데 11척을 부셨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오전에 혼자 싸워서 20척을 외선 20척을 때려 부셨는데 오후에 13척이 다 합류해가지고 물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유리할 때 싸웠는데 그때는 27척밖에 못 부셨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갑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주 전혀 살이 안 맞는 허황된 엉터리 소설이죠. 왜 그러냐면 울들목이라는 데가 물살이 세가지고요. 배가 이 노젓는 그런 배 가지고는 지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거기 가보면 막 물이 오죽하면 돌이 물을 맞아가지고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울돌목이에요. 사실은 울돌목이 아니라 울돌목. 돌이 울다. 근데 그 울돌목에서 그런 전투를 했다는 게 사실은 기적이죠. 그래서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저도 그동안에 참 사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울돌목에서 어떻게 싸웠을까 했더니 싸웠다니까 대단하다 이런 막연한 것만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울돌목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어디서 싸웠냐면 울돌목으로부터 약 700m, 약 1km 정도 목포 쪽으로 내려가면 임하도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정확하게 주소가 해남군 문내면 동해리 임하도라는 섬인데 그 임하도라는 섬이요. 육지하고 한 100m? 한 200m? 200m는 안 될까요? 그 정도로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가 큰 수로예요. 근데 거기다 이제 다리를 놔가지고 이마도를 지금 현재 차가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마도에서 조금 내려가면 아주 섬이 얼망졸망해요. 그런 섬인데 조금 내려가면 또 다른 이마도 내 작은 섬하고 큰 섬하고 사이에 또 다리가 한 2칸 정도 되는데요. 그런 또 수로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수로를 벗어나서 저쪽으로 가면 이제 끝에 무인 등대가 있는 데가 있고 조그만 섬, 무인도 사람이 안 사는 섬이 하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진짜 천혜의 요새다. 왜냐하면 울돌목으로 물이 들어가든 내려오든 간에 거기는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 수로를 타고 이제 뇌물처럼 물이 이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울돌목보다는 물론 물살이 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아주 전쟁하기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일본에서 이마도 전투의 도형이 그려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아주 확실히 알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마도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 우측에도 바다고, 좌측에도 바다인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울돌목에서 볼 때, 우측에도 바다고, 좌측에도 바다인데, 우측 바다는 좁은 수로를 타고 가면 넓어요, 그 안에. 넓으니까 거기서는 물이 잔잔해요. 그래서 보통 바다하고 똑같아. 근데 좌측 바다는 항상 물이, 만조 시간을 제외하고는 물이 굉장히 세. 밀물이든 썰물이든 간에.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게 기가 막힌 작전을 쓴 게, 이 양반이 13척 중에서 한 6척을, 골라가지고, 이마도, 안에 좁은 물살이 있어요. 좁은 아까 얘기한 다리 2칸 정도 되는 좁은 물살이 있는 그 안쪽이가 이렇게 둥글어. 그러니까 물이 왜 둥그러냐면 그게 딱 자연과학적으로 답이 나와요. 그 물이 그쪽에서 이 썰물이 폭포수처럼 이렇게 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땅이 패이죠. 패가지고 이렇게 넓게 이제 말하자면 그 뻘층이 생기고 이래서 둥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둥그래요. 그 둥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전함을 한 6척을 거기다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이순신 장군하고 한 7척은 어디다 세웠냐면 아주 이쪽에 울들목에서 그 잠재 울들목이라는 이마도에서 제일 그 물살이 센 넓은 바다에다가 일자진도 아니고 그 그림 보면 드문 이렇게 막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놈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그 물살이 센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순신하고 이제 정면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붙으면 얘들이 이제 물살 센 쪽에는 내 생각에 그 배가 그 물살 세면 지 맘대로 안 가거든요. 그 일본들 배는 조그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뒤에 물살 좁은 쪽으로 해서 잔잔한 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수군을 유인해서 그 물살이 잔잔한 넓은 지역에 가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그쪽으로 그 좁은 물살 있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걔들도 군사를 나눠가지고 반이 이제 그 이순신이 이제 지키고 있는 그쪽은 안 가고 그쪽은 물살이 세니까 그 물살이 약한 그쪽으로 이제 나가려고 작은 수로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물살이 아니야. 그 보기하고는 틀리거든요. 거기가 이제 물이 그 당시 이제 들어오는 물살이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나가서 일부가 나갔어요. 군사가 일부가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조선 수군들은 거기서 딱 그 좁은 목이니까 한 6척으로 딱 가로막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로막으면 일본놈들이 이제 조선 수군을 비껴나가야 이제 그 판옥선에 달라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나가다가 가로막았으니까 어떻게 그 옆면하고 이제 마주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선 수군은 옆면에서 막 그 포를 쏘죠. 포를 쏘면 그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 좁은 데서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얽히는데 이 물이 이제 물살이 세니까 뒤에 있는 왜군들이 그걸로 다 이제 몰려가지고 막 거기 좁은 수로가 이제 거의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순신이 그 넓은 바다에 서 있던 그 군사들을 끌고 이제 막 자기가 이제 앞장서서 와가지고 막 그 왜군들 뒤를 때려부신 거죠. 그래서 그 유일하게 그 일본 대장선이 죽었는데 대장선 그 구루지마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선봉이 가다가 우리 조선수군이 그 안에 이마도 안에 거기 있는 일자진에 막혀서 엉키고 있는 상태에서 후미 대장선을 이제 지휘하면서 이렇게 앞을 보고 이제 가야잖아요. 그먼 물론 거기 가서 지휘한다고 cấp 있는데 웬걸 저 밑에 큰 바다에서 그 서 있던 이순신이 그 뒤로 자기 함대를 끌고 와서 공격을 하니까 제일 먼저 대장이 이제 뒤에 있으니까 제일 먼저 대장이 다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이게 패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마도 이제 명량 전투라고 그러죠. 이마도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작전을 잘 써가지고 이제 대승을 한 거죠. 그래서 대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건 이제 밝혀져서 거기를 내가 가보니까 그 이해가 가요. 그리고 거기가 아주 천혜의 요새지라는 것도 이해가고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명량이 많이 올려다 보여요. 그 명량이 올려다 보이는데 그 명량을 내가 거기서 끝나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그 명량을 내가 다시 가서 자세히 봤어요. 봤는데 마침 물이 그때 들어오고 있었는데 물살이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움직이는 거냐 뭐 그거 가는데 무서워요. 물살이. 그렇게 센 물살에서 일본군이든 조선군이든 거의 전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군은 물론 작으니까 더 안 되고 조선 수군도 문제는 배를 세우던가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포 쏘고 이렇게 하기 좋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센 물살에서는 조선 수군도 그 배가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거기 명량에서는 도저히 전투를 할 수 없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아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마도 전투가 그 확실하고 그 근거가 적어도 우리 민족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그 세밀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거기다 자세히 그 일본 이마도 전투의 그 상황도를 그려놓은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제 이 강의를 토대로 해서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출판하려고 사실은 오늘도 출판사를 몇 군데 들렸는데
이 출판사 사장들이요, 그걸 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출판 못 한대요. 왜 못 하냐고 그랬더니, 이순신은 뭐 이유가 어떻든 지금 국민 영웅인데, 국민 영웅을 우리가 그 출판하면 당장 그 출판사, 뭐 출판 정지 나오든지 무슨 그 징계 먹든지 해가지고 소송해야 되는데, 그 골치 아픈 짓을 왜 하냐. 그래서 이 골치 아파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전부 그 살이 안 맞는 거짓말 역사를 왜곡시킨 거 아니냐,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바로 밝히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데, 할 가치가 있지 않냐, 그렇게 내가 설득을 해봤더니, 출판 사장들이, 우리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말썽 없는 것만 해요. 말썽 없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무슨 사랑 얘기나 그냥 뭐 이렇게 흥미 있는 거, 이런 것만 하지, 그런 거를 했다간 출판사가 이제 경고 먹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절대 출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순신이 뭐 거기서 어쨌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양반이 무슨 그 용감하고 안정감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 사장 얘기대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국민 영웅으로 그 사람을 하나 가상해서 세워놨는데 그 영웅이 잘못됐다고 하면 되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같으냐면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뭐 구원하고 하느님이 무슨 사람을 다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그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한 30% 이상 국민의 한 30% 40% 정도 되나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나 하느님이 없었다 그런 주장을 하면 되게 이제 반발하겠죠. 그 종교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제 이순신이 뭐 진짜로 영웅이었든 아니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무조건 이순신 영웅으로 믿을래. 그러니까 그런 거 출판할 수 없어.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심정적으로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그게 나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영웅이라고 그러면 나도 모른 척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저는 그 태극기 부대가 우리나라의 그 태극기 부대의 본질이 그 양반들이 충분한 학식을 갖추지 않은 분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친일파들이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어떤 후대의 이제 정치가들을 비하하고 막 좌파로 매도하고 이러는데 그 양반 태극기 부대들이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 다 좌파고 이건 때려 부셔야 될 상황이 정치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일본이 그렇게 주장은 아니지만 일본의 속내요. 일본이 그렇게 유도한 거거든요.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태극기 부대 하시는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양반들 사상 속에 박정희, 이순신이 아주 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우상으로 믿는 박정희하고 이순신을 나는 사실은 그런 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당신들이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부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민족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태극기 부대의 그런 준동 그 뒤에 있는 표 이것을 이제 보면 이번에도 민주당이 180석이고 그 뒤에 이제 반대하는 당이 103석 아닙니까? 그러면 크게 대별해서 지금 민주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80석의 표를 준 만큼 되고 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103석 표를 준 만큼 이제 사실은 민주진영 쪽에서 보면 왜곡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은 민주진영이 이제 좌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때려 부셔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첨예하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런 지루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이 박정희하고 이순신하고는 잘못된 영웅이다 하는 것만 밝히면 쉽게 그 사람들이 멋쓰게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 하는 나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